저도 인간이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고 처절합니다. 그래서 약 3주간 잠을 못 잤었어요. 근데 며칠 전에 상담을 한 30분? 30분 정도 받고 이 불안의 근원을 또 찾게 됩니다. 이 부당해고를 통해서 제 삶을 제 어렸을 때 태아 시절까지 이렇게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는 경험을 했어요. 이건 뭐 쉽게는 할 수는 없고 제가 과거에 명상 수업을 좀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서 제 고통의 근원을 알게 됐고, 하필이면 그 고통의 근원이 이 부당해고에 맞물려 가지고 제가 불면증까지 가게 됐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됐던 거죠. 근데 그 원인을 알고부터는 이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. 부당해고라는 게 꼭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. 그 안에서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힘든 일 겪으셨을 때 이 일이 나한테 왜 왔을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민사소송 소장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. 거의 한 달간 작업한 건데요. 뭐 증거까지 다 따 붙였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 엎었어요.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고요. 사람이 숲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숲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잖아요. 그 나무들만 보면서 걸어가니까 제가 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뤘던 게 성명권인데 부차적으로 다뤘던 게 편집권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편집권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성명권을 다루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편집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법이죠. 언론이 외압에 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집권을 줬습니다. 그리고 편집국장이 그 편집권을 가지고 기사를 배치하고 기사를 또 내보내죠. 회사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4번 편집권을 박탈을 당했는데, 편집국장이 편집권이 없으면 편집국장이 거의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겠죠. 근데 제가 그 점을 간과하고 그냥 성명권 위주로 다 민사소송 소장을 썼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. 와, 이걸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. 평상시에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소장을 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근데 그걸 처음부터 뒤집는다. 아, 때려칠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, 아이, 절대 때려치면 안 되죠. 제가 며칠 전에 노무사 두 분을 무료 상담을 받고 왔었는데,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왜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하고 같이 안 하시냐. 혼자서 그 수많은 소장을 어떻게 다 쓸 것이냐. 제가 지금 9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, 보통 사람들은 2개만 쓰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하고 1차 해고, 2차 해고 같이 부당해고를 당했던 친구를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는 국장님을 그 노무사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이러더라고요. 혼자서 10개도 쓰시죠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 친구는 제가 1차, 2차 부당해고 때 옆에서 같이 해고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날 것의 저를 지켜봤죠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는 이유는 절대로 그냥 회피하고 돌아서서 나오지 말고 그 부당한 시스템에 항의를 하라는 뜻으로 영상을 켰습니다. 사실 후배 기자들에게 남기는 영상이기도 하죠.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편집국장이 되거나 데스크에 앉을 테니까요. 저는 이제 기자를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런데 이게 아마 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네요.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제 해고 과정과 해고에서 그걸 또 부당함에 맞서는 과정이 하나의 기획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. 기자들은 보통 차장 때까지 기사를 쓰고 부장부터는 데스크라고 해서 후배 기자들을 관리를 하죠. 저도 현역에서 떠난 지는 참 오래됐는데 그래도 편집국장 시절에도 기사를 늘 써왔습니다. 제가 좀 야전사령관 스타일이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좀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. 예전에는 특종 기사가 정말 많았어요. 왜냐면 언론
온라인이 없었으니까, 온라인이 없던 시절엔 기자가 직접 발로다가 뛰고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점점 가면서,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문명의 이기이긴 한데 특종 같은 건 사실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지금 기자들이 쓰는 대다수의 기사는 보도 자료라든지 다른 사람의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자료를 가지고 쓰는 기사들이 많고요. 근데 어쨌거나 제 기자 생활 마무리를 저에 대한 특종 기사를 쓰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웃기면서도 슬프네요. 우프네요. 하지만 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복직이 될지 아니면 패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 과정을 다 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복직을 하고 싶진 않아요. 그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집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언론, 언젠가는 무너지겠죠. 폭삭.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, 제가 그리고 기자로서 그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역경에 처하신 분들 계시면 아,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,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외로움에서 조금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. 저는 이제 소장을 다시 쓰러 갑니다.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.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알기에 좀 괴롭네요. 그렇지만 써야죠. 제가 기획 기사를 쓰듯이. 예전에 제가 현역 시절 한창 기획 기사를 쓸 때는 뭐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그 기업의 비리를 파헤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한 12개 정도의 기사를 마련한 다음에 하나씩 풀었습니다. 하나씩 내보낸 거죠. 저도 그런 형식으로 소장을 하나씩 날리겠습니다. 총 9개의 소장을 날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, 언론이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고, 또 저의 사례를 보고 제 후배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해줄 수 있는, 언론이 좀 더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직장 때려쳐도 인생 계속 간다. 감사합니다.